네, 안녕하세요. 네, 점심은 잘 드셨죠? 네. 어, 시작하기 전에 약간, 제가 숨을 좀 고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많은 건축가 분들의 강의를 또 들으셨을 것 같아요. 건축가 승효상, 또 김봉렬 교수님, 또 앞선 주에 또 윤근주 건축가분도 발표를 하셨던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오늘 조금은 다른 주제로 다른 모습의 건축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이 자리가 제가 역대 강연을 했던 자리들 중에서는 제일 아름다운 공간인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앉아서 앞에 강의를 들을 때 좀 어두침침하거나 그럴 텐데 여기는 또 적당히 분위기도 있고 또 공간을 워낙에 또 잘 설계를 해서 만들어 주신 공간에서 하게 돼서 이렇게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초대를 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건축가 지정우입니다. EUS 플러스 건축이라는 작은 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건축 설계를 하는 사무소입니다. 저희가 이제 놀이를 짓다, 삶을 짓다라는 요 지금 표지에 있는 것 같이 두 가지 단어를 놓고 실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뭔가 거창한 철학이라든지 앞선 교수님들이나 건축가들 분에 비해서는 아직 경력이 짧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건축 설계의 어떤 태도, 방향성을 말씀드리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주제를 다음 세대라는 공간이라고 잡았어요. 근데 다음 세대는 사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걸 텐데, 근데 공간이라는 단어로 그거를 수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고, 다음 세대들에 의한 공간이기도 하고, 다음 세대들과 함께하는 공간이기도 할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작업과 또 건축 설계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지도를 하나 먼저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가 보시면 아시겠죠? 지금 저희가 있는 장소와 시내 일대가 포함이 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서울역이 여기 있고요. 저희가 있는 곳이 아마 요쯤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안에 땅속이겠죠. 네. 근데 사실은 요 범위 안에 약 걸어서 20분 정도면은 웬만한 곳들은 다닐 수 있는 그런 곳들인데, 제가 태어난 곳도 여기 있고, 또 지금 일하고 있는 사무실도 여기 있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여기서 한 300m 거리밖에 안 되는 아주 가까운 데 살고 있고요. 태어나고 국민학교를 제가 다녔을 때는 국민학교였기 때문에 국민학교도 여기 있고, 심지어는 제가 태어났었던 산부인과 또 명동에 있어요. 지금은 이제 병원이 없어지고 건물은 남아 있는데, 그래서 이 반경 한 20분 정도의 거리 안에서 모든 일생들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오래된 도시, 오래된 어떤 도시의 조직 안에서 생활을 하고 건축 생활을 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참 새삼 느끼게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지도에다가 막 그림을 그리게 돼요. 이게 혹시 뭔지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걷거나 뛰거나 하면 이제 핸드폰 앱에 달려있는, 그걸 가지고 어떤 경로를 따라서 걸었는지를 이제 체크를 하는데, 걷는 거를 참 좋아합니다. 많은 건축가분들도 그러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거리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끼고 또 참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양 도성이라고 하죠. 도성을 한 바퀴 도는 일도, 정말 작정하고 1년에 한 번 도는 일도 있고요. 그리고 막 이렇게 엄지척을 걸으면서 만들어 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스터성의 석상이 누워 있는 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걷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울로를 따라서 걷기도 하고요. 요거는 이제 남산의 둘레길을 따라서 걷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축가라는 사람들이 많은 또 공부를 하고
지혜를 얻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지만 또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부딪히면서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에 한번 올렸던 사진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어느 날 이렇게 쳐다보니까 제가 어릴 때 자라던 곳, 또 아주 옛날에 초기에 아파트로 쓰였던 곳, 그리고 옛날 또 오피스텔 뭐 이런 건물들이 이 한 자리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오래된 친구들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저보다 조금 더 먼저 살았고 또 저보다 조금 나중에 또 태어나기도 했고 이런 건물들과 같이 살아가는 도심 속에서의 생활이 개인한테 주는 의미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있는 곳인데요. 65년도에 지어진 정동 아파트여서 저보다 조금 약간 이제 나이가 많은 건물이긴 한데 이 아파트이긴 하지만 1층에 저희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만 봐도 간판만 봐도 좀 연식이 느껴지시죠? 근데 어떻게 보면 저런 오래된 아파트라든지 오래된 또 빌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시 속에서 살아 숨쉬는 것 같이 오래된 놀이터는 과연 남아있는지 세상 뒤돌아보게 됩니다. 어린이 놀이터가 우리가 성장하고 나서도 같이 나이가 들어서 다음 세대들에게 또 다른 또 놀이 풍경이 될 수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 놀이터는 1965년도에 남산에 지어진 어린이 공원 안에 있는 놀이터입니다. 이런 멋진 놀이터 보신 적 있나요? 최근에? 아마 대부분 주변에서 보시는 알록달록한 그런 놀이터들에 비하면 상당히 아주 터프한 그런 놀이터일 텐데요. 사실 이 놀이터는 전 세계적으로 봐도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무 노구찌라든지 또 다른 조각가라든지 건축가, 조경가 이런 분들이 다른 나라에 세웠던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의 놀이터들에 비해서도 상당히 앞서 있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지금은 저희가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아마 이게 예전에 그 남산 중턱에 분수대가 있고 식물원이 있었고 하던 그 기억들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장소 부근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저도 여기서 놀았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또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서울시의 웹진에 정기적으로 이제 기고를 했었었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놀이터 얘기라든지 다음 세대의 공간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썼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르꼬르비제라고 하는 프랑스의 아주 훌륭한 근대 건축가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만든 최초의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유니테 따비타시옹이라고 하는 건물 위에는 이런 놀이터가 있었어요. 어린이 유치원이 있었고 이런 놀이터가 있었는데 여기도 보시면 아까 앞서서 보셨던 남산의 놀이터처럼 콘크리트 벽과 또 아주 단순한 이런 조형물만 가지고도 아이들이 정말 신나고 재미있게 이렇게 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조경가가 이제 설계를 하신 1960년대 초반의 놀이터고요. 여기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정말 정형화돼 있고 뭔가 이렇게 각이 딱딱 살아있는 그런 이게 놀이터인가 싶은 그런 구조물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이런 다양한 놀이터들이 실험이 됐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이사무 노구치라고 하는 조각가는 또 조각도 많이 했지만 이런 이제 어린이들이 실제로 올라타고 매달리고 놀 수 있는 이런 놀이 구조물도 설계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건 70년대 초반에 미국의 아틀란타라는 지역에 세워진 놀이터인데요. 제가 직접 얼마 전에 가서 아이와 놀면서 찍어본 사진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그 7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놀이터지만 지금도 살아서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들이 놀고 있는 곳이죠. 여기는 뉴욕의 센트럴 파크라는 그 큰 공원 주변에 있는 여러 놀이터 중에 하나입니다. 무려 1966년이어서 남산의 놀이터보다는 1년 후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1966년도에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정표까지도 붙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피라미드 형식 또 이런 타워 형식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그 구조물들이 고대의 어떤 문명, 잉카 문명이라든지 마야 문명이라든지 이집트 문명들을 영감을 받아서 건축가가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도 계속 사용이 되고 있어요. 중간에 한두 번 이제 새로 리모델링이 되거나 우리도 이제 아프면 병원에 가서 또 좀 고치기도 하고 조금씩 수리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 것처럼 놀이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를 이어서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는 건축가이면서 또 아빠이기 때문에 아빠 건축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요. 일반적인 훌륭한 건축물들도 찾아다니긴 하지만 이런 식의 이제 세계 각지의 아주 특별한 또 정성을 다해서 디자인을 한 그런 놀이 공간들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었던 뉴욕의 센트럴 파크에 있는 놀이터는 요 분이 설계를 하신 건데요. 이분은 리차드 나트너라고 하는 분이고 20대 때 그거를 설계를 하셨는데 지금 거의 90에 가까운 나이이신데도 아직도 왕성하게 설계를 하고 계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놀이터를 하나둘씩 뉴욕에 이렇게 지으면서 생활을 하시다가 그 다음엔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을 짓고 이러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쪽에 보이는 요런 건물 혹시 TV 같은 데서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거는 일본에 있는 그 유치원 건물인데요. 도넛 형태로 생겨서 가운데서는 아이들이 중정해서 놀 수 있고 심지어는 이 옥상 위도 마음껏 뛸 수 있는 트랙 같이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보이시는 이분이 설계를 하신 분이고요. 일본에도 저렇게 이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계를 하시는 그런 건축가분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가끔 미디어에 소개가 될 때 어린이 놀이터 건축가로 소개가 되긴 하는데 놀이터만 설계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인 건물도 설계를 하지만 또 아이들의 마음을 담는 그런 공간들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지난 7, 8년 사이에 한 50군데 이상의 그런 어린이 청소년 또 청년 공간들을 설계를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방향을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하다가 왜 어린이들의 건축 위주의 그런 프로젝트를 하시게 되셨나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건축가로서 아이를 키우는 육아를 열심히 하는 아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육아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이제 요 중에서 요 아이가 제 아이였는데 박물관에서 뭔가 이렇게 활동을 할 때도 같이 해주기도 하고 이제 놀이터도 찾아다니고 근데 이 아이가 지금은 대학생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도 열심히 저하고 잘 찾아다니면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가의 활동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난주에도 이제 보셨던 것 같이 다른 건축가분들의 많은 또 엄청난 노력들의 활동이 있는 걸 아실 텐데 저희는 이제 거기에 조금 더해서 아이들과 직접 워크샵 같은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의 의견을 주고받고 아이들의 생각을 같이 발전시켜 주면서 그런 설계를 하는 그런 방법을 좀 터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그 전체의 프로젝트의 어떤 순서를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봤는데요. 기본 설계, 기획 설계, 기본 설계, 그다음에 중간 설계, 실시 설계 이런 일반적인 과정들이 있는데 그 전에
대상지를 분석을 하고 청소년들과 어린이들과 워크샵이라는 그런 과정을 합니다. 그래서 워크샵은 단지 일방적으로 질문만 하거나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거나 하는 자리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모여 앉아서 서로 대답도 하고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는 것처럼 더 액티브하게 활동을 하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발전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프로젝트를 다 하고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이제 공간이 생명력을 갖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아카이빙을 하고 발표도 하고 하는 자리를 통해서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제 주된 얘기는 저희가 이렇게 다음 세대의 공간들을 설계를 하다 보니 몇 가지 키워드로 이런 태도를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9가지의 태도를 이렇게 키워드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얘를 다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시간과 상황에 맞춰서 저희는 적당히 이 안에서 조절을 할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인 3차원의 공간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인데요. 당연히 공간은 3차원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의외로 공간을 2차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파트 평면도에 상당히 익숙해진 생활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동산에 붙어 있는 이 평면들을 보다 보니까 안방은 어디고, 그다음에 식탁은 어디에 놓이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2차원으로는 익숙한데 3차원으로는 이제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의 공간은 특히나 같은 면적이어도 볼륨이 좀 다르면 그 안에서 정말 재미있는 아이들의 공간들이 생길 수도 있고, 심지어는 시간을 담아서 4차원의 공간까지도 되지 않나 싶어요. 제가 사실은 처음부터 어린이와 관련된 공간을 설계만 했던 것이 아니라 다양한 건축적 활동을 했었는데요. 심지어는 도시 설계를 많은 시간 동안 해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뉴욕의 한 2배 정도 되는 사이즈의 그런 영역을, 도시를 새로 만드는 설계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도시 설계를 했을 때 또 이런 입체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평면적으로 길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길들이 있고, 단순히 상업지구, 업무지구 이렇게 블럭별로 나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루프를 만들어서 연결이 되는, 또한 이제 조금 더 지형을 반영을 하고 또 단순화된 평면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도시 설계를 했었습니다. 여기는 동탄이라는 신도시 안에 워터프론트라고 하는 이제 지구인데요. 현상 공모로 나와서 참여를 했는데 당선이 되지는 못한 안인데요. 이때도 이제 도시를 설계를 하면서 아까 얘기 드렸던 이런 다양한 입체성들을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스터 플랜을 만들게 되었고, 그 중에 한 지역을 좀 살펴보자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안에 원래 있었던 물의 흐름들을 조경을 만들면서 싹 없애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입체적으로 어메니티로 누릴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조경도 우리가 보통 평평한 땅 위에 나무를 심고 꽃을 심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저렇게 언덕이 있고 밑으로 쑥 파인 곳들이 있고 다양한 입체 속에서 사람들의 생활들이 담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풍경의 모습은 이랬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놀이터로 이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자면, 잠깐 이제 놀이터의 역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조선 시대에도 놀이터가 있었을까? 고려 시대에도 놀이터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딱히 뭐 이렇게 떠오르는 거는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사극 같은 거를 봐도 아마 마당놀이를 하는 마당 정도, 제기차기를 하던 마당 이런 건 생각이 날 텐데, 근데 세계적으로도 놀이터가 생긴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19세기 말, 그다음에 20세기 초 이 정도에 본격적으로 발달되기 시작한 거는 이렇게 모래를 담아두는 박스를 만드는 샌드박스부터 놀이터의 원형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12년도에 지금 시애틀의 놀이터를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금 같으면 아마 다 이렇게 뜯어 말릴 그런 놀이터죠. 절대 올라가지 말라고. 근데 그때는 물론 위험의 어떤 정도가 달랐고 인식이 달랐고 그다음에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어릴 때 뭐 3, 4km는 너끈하게 걸어 다니고 심지어는 뭐 10km 이상씩 이렇게 걸어 다니시던 기억이 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훨씬 더 생활의 반경도 넓고 신체적 활동의 왕성함도 지금보다는 월등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정말 무시무시한 놀이터도 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전쟁 이후에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이후에 놀이터들이 많이 발달을 하게 됐는데 왜냐하면 도시를 재건하고 이러는 가운데 아이들이 방치가 됐어요. 당연히 어른들이 도시를 다시 재건하는 사이에 아이들이 방치가 됐는데 그 아이들이 도시에 남아 있었던 빈 공간에 흩어진 폐자재, 건물 무너진 더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불을 피우면서 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불도 피우고 못질도 하고 뭔가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놀이터를 모험 놀이터라고 하고요. 그거를 실제로 특정한 장소에 또 만들어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66년도에 뉴욕에 있는 모험 놀이터고요. 이 놀이터는 제 아이의 미국에서 성장을 할 때 그 초등학교에 있던 놀이터예요. 근데 무려 30년이 지난 놀이터고요. 그래서 할머니도 여기서 놀았었고 그의 딸도 여기서 놀았고 그의 손자도 여기서 놉니다. 그래서 우리가 놀았던 그 기억들을 대를 거쳐가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적 배경이 되었고요. 색깔이 자연스럽게 바라고 조금 썩고 조금 망가지면 다시 고쳐서 쓰는 그런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한 초기의 그 도면이에요. 그래서 저 도면도 학교에서 보관을 하고 있고 저 놀이터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를 이제 좀 보여드리자면 그런 마음으로 또 놀이터의 역사 또 아이들의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놀이터를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초등학교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니셨던 초등학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더 단순한데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운동장이 남쪽에 있고요. 보통 일자형의 학교 교사동 아니면 기역자 그 다음에 한쪽에는 최근에는 먼지들이 많기 때문에 실내 체육관이 이렇게 늘어난 그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여유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 기존의 이런 놀이터들이 좀 있습니다. 뭐 등목도 있고 이런 이제 조합 놀이대라든지 철봉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공간들 속에서 새로운 놀이 공간을 저희와 같이 디자인을 할 이 학교의 학생들과 놀이터를 관찰을 하고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도구를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이 왜 그 공간이 좋은지, 왜 그 공간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지, 어느 점이 신나는지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할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이제 만들어 보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아이들과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그 용지 자체를 접고 자르고 구기고 하면서 다양하게 아이들이 그 공간을 상상을 해보면서 놀이 공간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같은 종이를 나눠줬음에도 그런 활동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그 다음 아이들과의 워크숍 활동은 기존에 있었던 철봉이라든지 뭐 사다리라든지 그런 거 사이에 들어가는 요 자리에 어떤 식으로 놀이의 활동들이 연결이 되었으면 좋은지 꼴라주라는 방식을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콜라주로 2차원으로 하고 그거를 3차원으로 모형을 만들어서 직접 그 자리에 이렇게 놔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놔보고 만들어보고 그려보고 하는 활동을 뭔가 특별한 활동 같이 생각이 되실 수도 있겠는데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하시는 활동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도 뭔가 끄적거릴 때가 있고 또 뭔가 이렇게 종이를 접어서 만들어 본다든지 하는 활동들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워크샵 활동이 설계를 하는 일부분의 과정으로 들어간 거는 사실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어요. 대부분의 건축가 분들이 만약에 집을 의뢰하신다 그러면 어떤 집을 원하십니까? 이러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아직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집이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그 공간에 대한 상상도 같이 같이 영화를 본다든지 또 술 한잔 하면서 대화를 나눈다든지 이런 모든 활동들이 어떻게 보면 워크샵의 일종이죠. 그래서 어린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액티브하게 저렇게 그리고 만드는 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워크샵 활동들을 베이스로 저런 어떤 설계의 지향점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어른들, 학부모님들, 보호자분들과는 이렇게 온라인 서베이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놀이터에 대한 여러 가지 희망들을, 바람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의견, 또 이름을 같이 한번 상상을 해보자라든지 이러면서 각 가정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들을 저희가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는 그런 시간이고요. 그래서 어른들의 어떤 의견과 또 선생님들의 의견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어린이들의 학생들의 워크샵의 어떤 그런 바람들과 합쳐져 이런 디자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게 놀이터예요. 놀이터 같지 않게 보이실 수 있겠는데 건물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놀이터입니다. 양 옆에 얘네들은 기존에 있었던 흔히 보는 철봉형 그런 놀이기구들이고요. 저희는 공간으로서 아이들과 이제 놀이의 환경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아래에는 이렇게 그물 아래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그물 위에서 활동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개장을 하면서 아이들과 또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과 같이 개장식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사진이 사실 평범하게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건축가들한테는 되게 또 의미가 있는 그런 사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멋지게 건축물을 잘 설계를 했음에도 저런 건축물이 오픈하는 자리에 초대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 무언가를 창작을 하고 그 창작의 어떤 그 수고로움을 이해를 해주신다는 어떤 사회적인 행위, 약속 이런 것들이 아직은 우리나라가 좀 더 발전해 나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린이 놀이터에서부터 놀랍게도 또 이런 것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완성이 된 그런 모습이고요. 여기 지금 아이들이 뛰어가고 있는 그곳에 아까 컴퓨터 렌더링에서 봤던 이런 밑에 구조물, 위에 구조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마치 비행기의 그 공항의 관제탑 같은 그런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간이, 이 학교가 김포공항에서 되게 가깝거든요. 그래서 하루에도 여러 번씩 비행기가 지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부모님들 중에도 김포공항에서 근무하시는 관제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의 워크샵의 여러 가지 결과, 과정 이런 것들을 담아서 마치 비행기 날개처럼 위에가 평평한 게 아니라 살짝 들려있는 형식으로 디자인을 하게 되었고요. 그 위가 그물로 되어 있고 그 아래는 아치형의 크고 작은 아치형의 공간들이 있어서 키가 작은 아이나 키가 큰 아이나 이 한 공간에서 같이 들어가서 놀 수가 있고 이 놀이터의 운동장 건너편에는 기존의 학교 건물이 있는데 학교 건물의 입구가
아치 형태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놀고 있는 친구들을 올려다보기도 하고 위에서 내려다보기도 하고요. 예, 요게 기존 학교의 아치형 입구이네요. 그래서 이 높이도 상당히 높지만 그 위에 더 올라갈 수 있는 관제탑 같은 그런 높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어떤 기성의 놀이기구 시설이 있는 거라기보다는 공간으로서 공간 자체의 공간성을 느끼면서 이런 다양한 아이들의 활동을 담을 수 있는 곳이 놀이공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키워드로는 단순함 그리고 중성적이라는 키워드인데요. 단순하다는 거는 알겠는데 중성적이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 보통 우리가 이제 어린이 공간 그러면 뭐 미키마우스가 그려져 있다든지 알라딘의 어떤 지붕이 그려져 있다든지 만들어져 있다든지 이렇게 어떤 형상화를 하기 쉬운데요. 이제 그러다 보면 그 단순한 그 형상화 속에서 아이들의 생각이나 창의성이나 이런 것들이 갇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중성적이고 또 여러 가지로 상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설계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꼬르비제라고 하는 프랑스 건축가가 만든 아파트 옥상 위의 공간인데요. 여기도 보면 아주 단순하고 아주 뭔가 알 듯 모를 듯한 추상적인 그런 콘크리트 구조물 속에서 아이들이 이 안에서 놀이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놀이터가 뭔가 상징성이 분명하고 너무 확실하게 드러나면 상상력이 발휘가 안 되는데 저렇게 중성적이면 여기서 아이들이 게임의 룰을 만들어내요. 게임의 룰을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성의 훈련이기도 하고 그 자체로서 창의적인 훈련이 되는 부분이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했던 또 다른 놀이터의 설계입니다. 아마 어린이 때 여러분들이 어린이 때 다 이런 학교 안에 구조물들 기억나실 거예요. 저게 보통 언제 쓰였죠? 조회하실 때, 예, 조회했을 때 저도 조회를 했던 기억이 나고 특히나 땡볕인 여름에는 교장 선생님은 저기서 얘기를 한참 하시는데 아이들이 쓰러집니다. 하나둘씩. 네, 그랬던 기억들이 있는 공간인데 지금은 그거를 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대부분 방송으로 하거나 각 반별 활동으로 하지 그래서 저 공간들이 비어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관습적으로 새로 만드는 학교에도 저게 또 들어가요. 쓰지도 않는데. 그래서 어쩌다가 운동회를 할 때 있으니까 쓰거나 아니면 대부분은 요 밑에 그 빈 공간을 이용해서 체육 창고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아이들과 워크숍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귀신의 집이라고 써놨습니다. 당연히 저렇게 어두컴컴한 내가 공을 꺼내러 들어갔을 때마다 느꼈던 그 감정을 실어서 귀신의 집을 만들어주세요. 심지어는 GS25를 여기다 만들어주세요. 편의점을. 또 뭐 이렇게 아트 갤러리를 만들어주세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들도 다 귀담아 듣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랬을 때 그걸 1대1로 대응시켜서 저희가 설계에 반영을 한다기보다 왜 거기가 GS25가 들어가면 좋은지, 왜 귀신의 집에서의 느낌이 어떤데 여기에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나누다 보면 여러 사람들의 그런 마음들이 합쳐질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나오기 마련일 것 같아요. 저희가 아이들과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왜냐하면 다들 놀이터 하면 그네라든지 철봉이라든지 또 아니면 엄마 아빠하고 가봤던 에버랜드의 어떤 놀이기구를 자꾸 그려놔요. 그래서 경험했던 것만이 상상력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워서 놀이기구 없는 놀이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미끄럼틀이 없는데 뭔가 미끄러질 수 있고 뭔가 시소가 없는데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고 이렇게 한번 질문을 다시 바꿔봤죠. 그랬더니 한 아이들의 그룹이 만든 모형입니다. 되게 추상적이죠. 되게
뭔가 알 듯 모를 듯하고 그렇지만 이거를 가지고 학생들이 얘기를 해줄 때는 여기서 점프를 해서요. 이거를 기어가고요. 매달려서요. 막 예수님 떼굴떼굴 구르고요.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에버랜드에서 봤던 탈기구들만 배치를 했을 때는 그게 없다가 스스로 만들어낸 저런 추상적인 중성적인 모형 속에서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디자인을 본격화했습니다. 원래 있었던 콘크리트 박스로 된 구령대, 조회대고요. 그 중에 뒷부분을 과감하게 잘라냈고 앞부분만 흔적으로 살려놔뒀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새로운 구조물들을 저렇게 반복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경사로도 만들고 계단도 만들고 그 끝에는 이런 트리하우스라고 이제 놀이의 집을 하나 끼워 놔줬어요. 규모는 아주 조그맣습니다. 이렇게 보면 원래 있었던 구령대보다 살짝 큰 정도의 그런 사이즈고요. 멀리서 보면 마치 무슨 동물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아이들은 그냥 뛰기만 하는데도 너무 즐겁다. 그리고 거의 발이 보이지 않아. 그런 속도로 아이들이 맹렬하게 놀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은 복층을 가진 경우가 드문데 없는데 적어도 이 놀이터에서만큼은 입체적인 공간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만에서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 공간만에서의 술래잡기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룰을 만들어서 노는 걸 봤습니다. 그렇구나. 뭔가를 딱 정해져서 만들어주면 그 활동만 하고 끝나고 그 다음에는 실증이 나는데 공간을 만들어주면 그 공간 안에서 아이들이 새로운 것들을 상상해내고 교류를 하는구나. 그래서 마치 2층 집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기도 하고요. 멀리서 보면 뭐 개구리 같기도 하고 도룡뇽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해외에서 그 디자인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우리나라를 찾았을 때 이곳을 방문을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해줬고요. 그 대학생들도 그 학교에 있던 어린이들과 이렇게 노는 거를 만들어냈어요. 새로운 놀이법이라고 해서 끊임없이 관통을 하면서 노는 그런 놀이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다른 프로젝트의 중성적이고 단순한 그런 형태를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여기는 용산구에 있는 원효 초등학교라는 곳입니다. 언덕 위에 있어요. 아주 가파른 언덕 위에 있는 학교이고요. 이 학교 학생들과 워크숍을 하면서 다이소에서 1,000원이던가 2,000원이던가 하던 그 바구니를 샀어요. 그래서 그 바구니를 대지 삼아서 평평한 판 위에서부터 시작하면 생각이 그 판 위에 멈출 것 같아서 이렇게 바구니 속에 바구니 위에 또 입체적으로 구성을 하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각각이 만든 서로 다른 생각들을 배치를 해보자 라고 하면서 뭐 모듬식 배치, 뭐 일자형 배치 그러면서 그 아이들의 희망을 저희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배치 속에서도 이런 뭔가 직선적인 부분, 또 수평적인 부분, 사선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디자인 요소를 도출을 했고 또 실제 학교가 위치한 그 주변의 환경들을 보니 이런 필로티 기둥 또 학교의 전형적인 수평적인 띠들 또 경사로의 이 대각선 그리고 심지어는 아파트가 밑에는 보이지도 않아요. 하도 이 학교가 높아서 아파트 허리부터 보이는데 그 모습까지도 저희의 이제 영감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해서 만든 놀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놀이터지? 싶으실 텐데 건물은 아니고요. 예, 내부와 외부가 다 뚫려 있는 놀이터입니다. 요 옆에 있는 거는 학교의 보안관이라고 요새는 부르세요. 그래서 예전으로는 이제 수위 아저씨, 경비 아저씨, 보안관님이 이제 지키시는 정문이고요. 들어오면
여기 학부모님들이 학교 끝날 때까지 아이들을 기다리면서 벤치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에 올라가서 놀고 밑에서 놀고 하는 그런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뒤에 있는 아파트의 이런 경사진 지붕처럼 이 놀이터에도 이런 이제 경사진 지붕을 갖고 있고, 그 경사진 지붕은 이 보안관 사무실의 요 지붕하고도 또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닥이 조금 다르게 보이실지도 모르겠어요. 여기는 원래의 그 운동장의 흙바닥, 저희가 어렸을 때 넘어지면 무릎 엄청나게 까졌던 그 흙바닥이고요. 여기는 흙이 아니고 탄성 바닥재도 아니고 나무입니다. 나무를 자르고 남은 짜투리들을 잔뜩 모아서 밑에다가 엄청난 두께로 깔았어요. 그래서 쿠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바닥이 되었고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뭐 건축물은 아니지만 또 놀이터라고 보기에도 전혀 새로운 그런 형태의 그런 구성들을 갖고 있고,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갈 수 있고, 위에도 아주 완벽하게 솔리드하게 막힌 게 아니라 사이사이로 빛이 떨어질 수 있는 그레이팅이라고 하는 재료로 저렇게 구성을 해서 시시각각 하루 중에 변하는 이런 그림자들, 담벼락에 떨어지는 그림자들을 경험을 할 수 있고, 그 위에서 놀고 있는 친구들과 소리가 닿고 대신에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지는 않는 이런 모습으로 완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 키워드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는 이야기를 스스로 만든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우리가 스토리텔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영어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누가 만들어준 거를 읽거나 보거나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하지만 자신의 이야기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사실은 소셜미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남이 어디 가서 뭘 맛있게 먹었는지, 어디 가서 무슨 사진을 찍었는지도 흥미롭지만 내 이야기가 훨씬 더 흥미롭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가능성들을 더 줄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집에서도 이렇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집에 막 도면이랑 뭐 스케치랑 이런 것들이 막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 아이가 어렸을 때 아빠 저 종이를 한 1m만 찢어주세요. 그래서 그 트레이싱지라고 하는 밑에가 이렇게 비쳐 보이는 건축가들이 자주 쓰는 종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1m를 이렇게 찢어주고 잠깐 나갔다 왔더니 그동안에 이런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게 뭔지 알 듯 모를 듯한데, 그래서 이게 뭘 그린 거니? 그랬더니 땅이래요. 땅인데 손을 한 번도 떼지 않고 그려봤대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걸 그리는 사이에 아이의 머릿속에선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었겠죠. 자기 나름대로 여기를 산을 타고 올라가서 뭐 막 그 경험들을 또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도 이제 어린이 놀이터를 설계를 할 때 어떻게 하면 각각의 아이들이 서로 다른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여기서 멀지 않은 이것도 용산구에 있는 학교인데요. 용암초등학교라고 해서 이태원에서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들도 있고 미국에서 온 친구들도 있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인종적 배경 속에서 아이들이 어울려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워크숍을 하면서 단지 책상에 앉아서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둘러 앉았습니다. 둘러 앉아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과정을 이렇게 겪었어요. 이제 그게 쉽지는 물론 않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서로 먼저 얘기를 하려다 보니 주의를 기울이기가 쉽진 않았음에도 또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방식과 그대로 이렇게 삥 둘러진 놀이 풍경을 설계를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조합놀이대라고 하는 그 놀이대가 가운데 남아 있었고, 이걸 굳이 철거하지 않고 얘를 둘러싸고
그 등나무 파골라에서부터 쭉 이어질 수 있게끔 설계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통과했다가 매달렸다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펼쳐질 수 있게 했습니다. 마침 남산 학교가 있는 남산 주변에는 남산의 둘레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남산타워가 보이시죠? 그 남산의 둘레길 옆에 있는 학교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둘러 앉았던 것처럼 놀이의 둘레길이다. 그래서 놀이가 둘레처럼 펼쳐지는 그런 방식으로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기존 학교에 이런 도형적인 창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걸 반영을 해서 놀이터에도 창문을 배치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안에 단순한 그런 공간이지만 훨씬 더 이야기가 풍성한 것들을 담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은 사실 놀이터를 설계할 때만 저희가 쓰는 게 아니라 가족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담는 단독주택을 설계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방식을 씁니다. 초등학교에서 교사를 하시는 부부이셨고요. 이렇게 세 남매를 키우고 계셨는데 집에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시다고 처음에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들을 보관하기 위한 집이면서도 가족들을 위한 집. 그래서 처음에 가족들과 워크숍을 했을 때 함께라는 단어를 되게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함께를 건축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까? 그래서 뭔가 손이 이렇게 모이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디자인을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이렇게 계단식 공간이 있어서 1, 2층을 연결을 해주고요. 완성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의 모습인데 앞부분하고는 다르게 여기 가운데가 벽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아까 모형에서 봤던 계단으로 다락까지 올라가는 공간이고요. 저기가 거실의 역할을 하는 가족실 공간이에요. 그래서 따로 아파트 평면처럼 TV 놓는 거실을 둔 게 아니라 계단실 자체를 가족실로 만들었죠. 그래서 그 내부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창턱마다 그리고 계단마다 책을 배치를 하고 어디서든 걸터 앉아서 책을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이 집은 TV를 따로 갖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면 여기서 앉아서 프로젝터로 흰 벽에다가 영상을 쏴서 보기도 하고 다양한 용도로 쓰시는 그런 가족실이 되었습니다. 앞서서 몇 가지의 키워드로 저희가 생활하는 또 건축 활동을 하는 지향점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 다음 키워드는 점진성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사회도 급변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대비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 가운데 공간도 사실은 그런 대비가 되거나 너무 급변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긴장을 하게 되고 좀 공간의 종속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이 서소문 박물관, 역사박물관 안에 들어오실 때도 보면 외부 공간에서부터 땅 밑으로 살짝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 다음에 밝은 공간들을 거쳐서 이 실내로 이렇게 지나왔는데요. 이런 공간의 어떤 저희가 시퀀스라는 단어도 쓰기도 하는데 이런 시퀀스가 사실은 마음을 상당히 편하게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화면보다 이 스크린 화면이 조금 어둡게 나오긴 하는데요. 제 아이가 어렸을 때의 모습이에요. 태어나기를 이제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게 되었는데요. 엄마 아빠가 다 건축을 하다 보니까 사실 세계에서 가장 바쁜 직업 중에 하나가 건축가들이거든요. 그래서 엄마도 바쁘고 아빠도 바쁘고 친인척은 주변에 아무도 없고 그래서 태어나서 3개월이 되면서 바로 어린이집으로 맡겨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태어나서 3개월부터 유치원 들어가기 전까지 같은 어린이집을 계속 다녔는데요. 아이가 이 어린이집을 갈 때마다 아침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떨어지기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유난히 있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걸 많이 겪었는데 아침마다 저 울음을 이제 달래가면서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몇 년 지나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왜 저게 계속 그럴까? 뭔가 안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것인가? 친구들하고 뭔가 이렇게 따돌림을 받는 것인가?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되는데 또 들어보면 그 안에선 또 엄청나게 잘 논대요. 그리고 또 데리러 이렇게 가면 집에 안 가겠다고. 그래서 문제는 그 안이 아니구나. 또 밖이 문제가 아니구나. 문제는 사실은 이거구나. 저 문이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건축가 아빠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간적인 문제가 뭘까에 대해서 계속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 저 문 하나만 지나가면 엄마 아빠의 세계에서 낯선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매일같이 반복되더라도 그게 당연히 아이한테는 낯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 문이 하나의 겹이 아니라 저렇게 깊이를 가진 공간이 되면 어떨까. 여기 마치 서소문 역사문화공원처럼 그러면 그 안에 뭔가 좀 재미있는 것들이 차 있는 가운데 이거를 관통을 해서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하고도 이제 빠이빠이를 할 수가 있고 더 즐거운 생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저게 한 2005년, 6년 뭐 이랬는데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와이프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뭔가 그 건축 설계를 하는데 지향점을 찾은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되게 뿌듯하게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이도 저렇게 갑작스러운 공간에 들어가면 울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완충시켜 줄 수 있는 점진성에 대해서 좀 더 추구를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관점에서의 놀이 공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만든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내의 놀이 공간인데요. 각 지역마다 있는 복지관의 이제 한 작은 공간을 놀이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었는데 이것도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과 주말마다 만나서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가 아저씨들이 가서 주말 아침마다 이 친구들과 만나서 워크숍을 할 때 우리말 중에서 의태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성어 말고 의태어. 그래서 움직임을 나타내주는 그런 말들. 그래서 뭐 뒹굴뒹굴이라든지 깡충깡충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가 100개를 써가지고 가서 그거를 아이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선택을 해서 놀이의 문장을 만들어 보게 했습니다. 그렇게 그 놀이의 문장을 만든 거를 문장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자기 몸으로 표현을 해보게 했어요. 자기 몸으로 댄스를 추기도 하고 아이들이 잘 못하니까 또 선생님인 제가 앞에서 시범도 보이고 그러면서 그 모습 자체를 행동의 모습 자체를 을지로에서 이렇게 큰 골판지를 사다가 그 위에다가 그렸어요. 서로 그려줬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정처럼 이렇게 잘라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 지역 아이들의 등신대가 된 거예요. 딴 데에선 찾아볼 수 없는 그 등신대의 모습들을 보니 이 지역 아이들만의 놀이의 어떤 행태 아니면 사이즈, 스케일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감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런 뭐 덩실덩실과 엉금엉금과 스르르르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을 단순화시켜서 사각형으로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그거를 바닥에서 이렇게 점점 점진성을 가지고 점점 세워지는 것, 점점 낮아지는 것 이렇게 구성을 해서 구조체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아주 작은 공간이지만 그 안에 이런 입체적인 구조물들이 완성이 되게 되었고요. 뭐 카메라를 이렇게 광각으로 찍어서 그렇지 사실은 되게 협소한 그런 공간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도 아이들의 어떤 그 단체 활동이 이렇게 벌어지기도 하고 저 경사로의 높이에 따라서 또 능력이 되는 아이들 나이가 또 마다 그 능력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놀 수가 있고 다락방 같은 저런 공간도 만들어졌습니다. 선생님을 무지하게 찾는 저 아이도 정말 왕성하게 저렇게
놀았는데요. 이 경사로의 각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어디서는 미끄러질 수 있고 어디는 엉금엉금 기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다양성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프로젝트는 저희가 우주로 1216이라는 도서관 공간인데요. 전주에 있습니다. 전주 시립도서관 안에 있는 한 층의 공간인데 여기는 12세에서 16세만 들어갈 수 있는 전용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 세대를 우리가 트윈 세대라고 부르곤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그 청소년도 아니고 아주 어린이도 아닌 그 중간에 애매한 그 나이대가 도서관을 많이 떠난대요. 왜냐하면 어린이는 어린이 그 섹션이 있잖아요. 부모하고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다음에 청소년들은 열람실 칸들이 있어서 거기서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도서관을 안 가고 어딜 가느냐? 네. 오락실, PC방, 그 다음에 편의점이 가장 편한 공간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다시 놀더라도 우리 도서관에서 놀자라고 데리고 오기 위한 전국적인 움직임이 시작이 되었고,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저희가 설계를 한 이 우주로 1216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이 공간도 그 12세에서 16세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들과 워크숍을 하면서 저희가 공간 노트라는 거를 만들어서 질문을 하나씩 페이지마다 스티커를 붙여주고 나눠줬어요. 한 달 동안 그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여기다가 한번 적어오지 않으련? 그랬을 때 이 친구들의 마음을 담는 그런 공간들이 어디인지, 어떤 공간에서 어떤 활동을 하면서 지내는지, 생활을 하는지. 왜냐하면 저희들은 그 나이대가 아니고 그 지역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가장 친숙한 이 학생들한테 그 한 달간 이런 생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을 아직 완성이 채 되지 않은 건물로 초대를 해서 워크숍을 진행을 하면서 공간에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그리고 아무것도 없지만 여기서 해가 지는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었고요. 직접 내가 그려보는 그 어떤 책 읽는 공간의 사이즈, 뭐 이런 것들을 테이프로도 그려보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천으로 막을 세워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입체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공간이 뭔가 탐험을 위한 그런 기지이기도 하고 탐험을 떠나는 우주이기도 하고 또 방과 방으로 나뉘는 게 아니라 영역으로 느슨하게 구별이 되고 어떤 이거 여기서는 공부만 해, 여기서는 그림만 그려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 해보지 않으련 하는 그런 코치 같은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분석보다는 이해하고 공감하고 짓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전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주가 옛날 도시가 성곽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성곽길을 따라서 그 마을이 이어지고 했던 것들을 참고를 해서 저희가 그 공간 안에다가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벽과 벽으로 막히는 게 아니라 길과 길로 연결이 되는 그런 실내 공간을 만들었고요. 이런 수직적으로 뚫려 있는 창문들도 다양한 활동에 캔버스로 활용을 하고요. 이렇게 영역과 영역을 느슨하게 연결을 해줘서 서로 관심을 갖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에는 많은 가구들이 들어갑니다. 지금 저희가 앉아있는 이곳에도 몇 가지 종류의 가구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책장, 수직적인 책장을 놓게 되면 책을 꽂거나 뽑거나 하는 단순한 행동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는 한두 사람이 할까 말까죠. 근데 그 책장이 살짝 기울어져 있으면 거기에 걸터 앉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활동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죠. 그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으면 또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활동까지 추가가 돼서 점점 에너지 레벨이 높아지는 가구의 계획을 먼저 해봤습니다. 심지어는 바닥에서부터 떠 있기도 하고 그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천정에 매달려 있기도 하는 그런 다양한 학생들의 레벨의 그 에너지 레벨에 따른 그런 가구 배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운영을 하시는 사서분들과도
워크숍을 진행을 하면서 이분들은 이제 어른이기 때문에 그래도 훨씬 더 열려있는 마음으로 상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사서 데스크가 없는 게 나은 것 같은데 조망할 수 있는 높은 곳도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게 되었고 아까 성곽길처럼 이렇게 길이 쭉 이어집니다. 이어지면서 크게 하나, 둘, 세 개, 네 개의 영역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각각의 영역이 벽으로는 하나도 나눠져 있지만 요 뒤에 여기는 뭐 화장실이라든지 계단실, 엘리베이터 이거이기 때문에 벽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길로서 연결이 되면서도 구별이 되게 되었고 그 사이사이에서 보이는 이런 창문에서 전주의 모악산이 보이는 곳에 그거와 어울리는 테이블을 저희가 디자인을 해서 활동을 하게 했고요. 또 공원이 보이는 곳에 그 공원을 바라볼 수 있는 테이블을 디자인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관점으로 실내외를 넘나드는 그런 공간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서로 소통을 한다. 톡톡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다는 그런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사이니지도 저희가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붙여줬고 이렇게 생긴 특별한 서가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거는 전주의 대표적인 가로 지도를 참조해서 그 모습대로 단순화시켜서 서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전주만의 그 서가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가로축에는 빼곡한 글씨를 썼는데요. 이게 프로젝트가 기획이 되고 최종 완공이 되기까지 1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그 과정들을 전부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비용을 대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회의를 하고 어떻게 시공을 하고 어떤 설계를 하고 이거를 쭉 썼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수고로움이 담기는 것이 공간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었습니다. 이 세로축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썼는데요. 저희 이름도 하나하나 다 들어가 있고 워크숍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이름도 써 있고 또 여기에서 전기 작업을 하셨던 분들 그리고 안에 실내 조경을 하셨던 분들 목공 작업을 하셨던 분들 또 많은 분들의 이름들이 여기 쓰였습니다. 그거는 여기 오는 아이들 중에는 자기 아버지가 여기서 목공을 하셨던 분의 자녀도 올 수가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게 나의 직업이 미래에 됐을 때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겠구나 기록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웬만하면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에 대한 영화의 크레딧처럼 크레딧을 남기는 것을 시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톡톡이라고 하는 영역인데요. 이렇게 길 같은 구조물 지붕 같은 구조물들이 쭉 길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얘는 사실은 장식용 구조물이라기보다는 이게 그 자석이 붙을 수 있게 돼 있어서 이거 자체를 디스플레이 용도로 쓰거나 다양한 어떤 아이들의 활동에 재료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쿵쿵이라고 하는 뭔가 더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어서 우주선을 닮은 이런 벤치가 놓여 있고 또 가장 큰 창문을 배경으로 해서 계단식 미니 강연장 같은 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도 사실 보시면 이 앞에 공간을 이렇게 파냈습니다. 여기는 휠체어를 타고 온 친구들이 따로 앉는 게 아니라 같이 섞여서 앉을 수 있게끔 영역을 따로 만들어 주었고요. 거기서 실제로 학생들이 활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뭐 핸드폰만 본다고 금지를 한다든지 떠든다고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금지의 사항이 하나도 없고요. 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책에도 손이 가고 또 그림도 그려보고 싶고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되겠죠. 여기 영어로 보시면 우주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로예요. 그래서 무언가 해보지 않겠니? 라고 할 때 우주 할 때 그 우주예요. 근데 여러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주이기도 하고 저기 우주 스페이스를 탐험하는 이 달나라를 탐험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오는 친구들 이름을 우주인이라고 부르고 이곳을 지키는 사서 선생님들은 지구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다양한 아이들의 동아리 활동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서로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쯤 되는 아이들이 서로 알려주기도 하는 그런 공간인데요. 여기에 조금 특별한 이런 구조물도 있어요. 그래서 얘가 뭐냐면 실제 철봉이기도 하고 거기에 해먹을 걸 수도 있고 또 뭔가 작품을 걸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 되고요. 그래서 저거를 쭉 처음부터 매달려서 완주를 하는 챌린지를 기획을 하셔서 도서관에서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 한 번도 완성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벤치 같은 경우도 배를 깔고 뭐 책을 볼 수도 있고, 여기 기대서 볼 수도 있고, 다양한 각도로, 다양한 의미를 담아서 쓸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저희가 예상치 않았던 공간까지도 아이들이 들어가서, 자기만의 영역을 확보를 하면서, 책을 읽는, 뭐, 활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학교 책상 걸상처럼 똑같은 걸 쫙 깔아주면, 그 안에서 하는 활동이 고정돼 버려요. 근데 아이들한테 선택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나는 오늘은 햇빛이 잘 비치니까 창가의 이 구석에서 배 깔고 책을 볼래 한다든지, 오늘은 내가 좀 기분이 울적하니까 다른 애들이 좀 안 보이는 구석에 가서 뭘 할래, 뭐 이제 이런 식의 다양한 자기의 이야기들이 생기고 자주성이 생기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쪽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뭔가 그림을 그리거나 크래프트를 계속하는 스테이션도 있는 반면에 한쪽에는 막 점프도 하고 막 뛰어놉니다. 그래서 뭔가 서로 조심하기도 하고 예절도 서로 지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기 놀던 아이가 야 이거 하는 거 재밌어 보이는데 나 오늘은 이거 해볼래. 이거 하던 친구들이 쟤네들 노는 거 보고 나 오늘은 저거 해볼래. 이러면서 그야말로 말로 하지 않아도 우주의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것도 한번 해보자. 재밌어. 이런 상황들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쓱쓱이라고 해서 뭔가 창작하는 존의 이름이고요. 여기 보시면 지구인 출몰 지역 이렇게 써 있는데 저기가 이제 사서분이 계시는 곳인데 여기도 뭔가 감시하기 위한 사서의 역할이 아니라 만드는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재료들을 안내해주고 내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위에서부터 이렇게 쭈르륵 잡아당겨서 쓸 수 있는 그런 약간 거라지 같은 분위기의 그 케이블들을 갖고 있고요. 또 이 뒤에 있는 이 계단식 공간은 재료를 수납하는 재료바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벽이 요 수납함이 이렇게 살짝 90도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계단 밑에 공간에 아지트 공간이 또 숨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양한 것들을 굿즈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뭔가 그 학습용 그런 과제를 하기도 하고 합니다. 이 공간에는 그 화이트보드를 기성 제품을 쓰지 않고 벽에다 아예 매입을 시켜줬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도 기성 움직이는 가구들도 있지만 벽에서 이렇게 삐져나온 붙박이 테이블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자기가 선택해서 앉을 수 있어요. 난 신발 벗기 귀찮아서 여기 안 앉고 여기 앉을래. 난 신발 벗고 앉을래. 그래도 같은 테이블에서 활동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의자를 빼면 이쪽 사이드로 휠체어가 같이 들어가서 같이 또 활동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배려들이 녹아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낙서도 하기도 하고 무언가를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 뒤에 있는 얘네들도 이동식 파티션으로 저희가 디자인을 해서 바퀴를 달아서 제작을 했는데요. 이동식 파티션이기도 하고 화이트보드이기도 하고 옆에는 가방 같은 걸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목적으로 쓰일 수 있게 공간에 맞춰서 디자인을 하게 됐고 뭐 보드게임을 하고 심지어는 충전하면서 계속 뭐 유튜브 영상을 보더라도 여기서는 모든 것들을 금지하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그들만의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맨 마지막 영역은 곰곰이 상상하다 뭐 그런 뜻의 곰곰이라는 존이고요. 그 쭉 이어진 길이 이렇게 이어져서 그룹 활동의 테이블로 연결이 되고 여기에는 유일하게
칸막이가 되어 있는 방이 있는데 여기는 피아노 연주를 해볼 수 있고 악기 연주하고 녹음도 해볼 수 있는 스튜디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조금은 더 편한 러그라든지 빈백이라든지 라운지 체어들로 되어 있고 옆에는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이 위에 그물로 된 다락 위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물로 된 다락이 있고 그 아래에도 도시를 내려다볼 수 있는 창문이 있고 그 위로 올라가는 이 계단 구조물도 밑에는 바퀴가 달려 있어서 또 이동이 가능한데 안쪽에는 또 작은 또 아지트 공간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의 모습들을 담고 있고요. 이 천정의 이 녹색의 천은 여기가 전주다 보니까 뭔가 한자가 들어간 다양한 그런 문화권들이 있죠. 그래서 한옥천을 저희가 끊어다가 이곳에 맞는 색깔을 정해서 직접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소리가 울리는 거를 조금이라도 좀 방지를 하기도 하고 다른 영역에 비해서 여기가 조금 더 차분한 영역이다라는 거를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물로 된 다락 위에서 아이들의 활동도 있고 또 가장 어른들이 좋아하는 공간 중에 하나가 이 공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전구로 된 조명이 매달려 있는데 네, 이렇게 실제로 아이들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저 장면으로는 넘어서는 공원이 보이는 뷰여서 또 저런 뷰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저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집 모양의 구조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 안에 조명도 달려 있고 창가마다는 이런 창가석들이 있고 같이 그룹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이곳에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와 워크숍 활동을 했던 어린이 청소년들, 트윈 세대들과 시간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그들이 이곳의 명예 관리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여기를 관리하신다기보다는 이 친구들이 주기적으로 회의를 갖고 더 나은 프로그램, 더 나은 활동 이런 것들을 이제 모색해 보기도 하고 또 나중에 올 친구들을 위해서 이곳의 어떤 이용 가이드를 스스로 작성을 해서 저렇게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참여라는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활동하는 영역 중에 하나인데요. 참여라는 것. 요즘에 어떤 박물관, 미술관 같은 뮤지엄들도 참여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전시를 해놓고 누군가는 그걸 와서 보기만 하는 이런 수동적인 관계가 아니라 직접 내가 그 전시에 참여를 해볼 수도 있고 내가 제작자가 되어볼 수도 있는 그런 관계로 사회가 발전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 설계에 있어서도 누군가 만들어 놓고 나는 그거를 피동적으로 이용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조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참여가 중요하다. 여기 어린이들이 있는데요. 저희 동네에 살던 이제 아이들하고 주말마다 저희 집에서 모여서 어린이 건축 공방을 열었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동네로 한번 만들어 보자. 막 이런 아주 거창한 뜻을 품고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이제 초대를 해서 저희 집에서 이런 활동을 했는데, 이 하얀색 덩어리들은 머시멜로우라고 그 초코파이 안에 들어있는 그 하얀색 그거고요. 걔네들을 이쑤시개만 주고 연결을 해보면서 구조물을 만들어 보자. 서로 다양한 그런 모습들을 만들고 종이컵을 이용을 해서 클립을 이용을 해서 끼워서 이런 구조물들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종이컵으로 만들어 보다 보니까 종이컵하고 비슷한 모양인 이게 뭐죠? 빨랫바구니입니다. 다양한 빨랫바구니들이 있는데 저렇게 컵 모양으로 생긴 빨랫바구니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희 집에 빨랫바구니가 한 4개가 이렇게 배치가 돼 있었는데 그 위 안에 막 빨래들이 서로 막 이렇게 살려달라고 이렇게 삐져나오려고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탁기에서 꺼내서 막
그 안에 그냥 넣었다가 뭐 들어갈 건 막 뒤죽박죽 되면서 거기서 아침마다 양말 찾아서 신고 가고 그런 생활이 지속되는 와중에 그 빨래 바구니가 뭔가 재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스쳤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거를 나눠주고요. 아이들이 케이블 타이를 통해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높은 곳에 연결하는 것만 제가 도와주고 나머지는 이 아이들이 직접 이거를 만들었고요. 케이블 타이로 이렇게 찍 잡아 당겨서 서로 묶을 수 있기 때문에 컵을 클립으로 연결하는 것처럼 저런 돔 구조물을 만들 수가 있게 되었고요. 스스로 참여해서 만든 공간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마치 이렇게 동물이 된 것처럼 그 안팎을 막 돌아다니면서 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경기도에 있는 어린이 박물관에서 초대를 해주셔서 방학 동안에 한번 그 운영을 해봤어요. 그래서 훨씬 더 큰 규모의 우리나라의 아주 튼튼한 그 빨래바구니들을 활용을 해서 이런 돔의 구조물들이 되었고 서로 다들 뿌듯해 했습니다. 근데 그 돔 구조물 만드느라 저 빨래바구니를 많이 사가지고 한참 남았어요. 저게 뭐 달아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양한 기관에 옮겨 다니면서 저희가 다른 방식으로 활용을 했는데 경기도에 있는 소다미술관이라는 곳에 이렇게 하늘이 뚫려 있는 갤러리가 있는데 거기에 놀이터이자 체험 전시 그런 공간을 의뢰를 받고 저 빨래바구니들을 절로 공수를 해서 한 200개를 동원을 해서 저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르래로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관통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두들길 수도 있고 돌려볼 수도 있는 이런 아주 독특한 놀이터가 전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참여의 과정들이 지금 시대에서 점점 중요한데 저희가 참여를 직접 못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코로나 시기 동안에 직접 만날 수가 없고 심지어는 대학생들도 뭐 줌으로 수업을 하고 그랬으니까요. 그때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집에 갇혀서 생활을 하다가 놀다 집에 있는 장난감 가지고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고 서로 그 다음에는 목소리가 커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그걸 보다가 건축가로서 할 수 있는 활동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키트를 하나 제작을 해서 집집마다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골판지를 디자인을 하고 재단을 해서 접으면 집 모양으로 나오는 그 구조물을 만들고 거기에 안내서하고 각종 재료들을 같이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를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에서 신청을 받아서 발송을 해드렸고요. 그거를 발송을 해서 각 집에서 활동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끝난 거를 사진을 찍어서 엄마의 인스타그램이나 아빠의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나 저희의 해시태그를 달아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걸 발견을 하고 건축가로서 거기다가 답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엄청난 코로나 시국에 나갈 수도 만날 수도 없지만 원거리에서 서로 소통하고 있는 그런 참여의 과정들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걸로 이렇게 갤러리에서 와서 시민들이 직접 그려보시고 조립을 하셔서 끼워서 도시를 만들어가는 그런 전시를 하기도 했고 초등학교에서는 그 키트를 활용을 해서 더 크게 조합을 해서 이런 식으로 그 초등학교의 복도, 남는 유휴 복도를 그들의 풍경으로 만든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뭔가에 하나 재료에 꽂히면 걔가 거의 닳아 없어질 때까지 계속 쓰고 또 쓰고 하면서 다양한 그런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참여의 관점으로 가장 중요하게 했던 프로젝트이자 이거는 서울에 있는 건데요. 저쪽에 노원구의 공릉동이라는 곳에 가보시면 청소년 문화정보센터와 화랑도서관이 결합된 단일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저희가 설계를 전체를 한 게 아니라 지어진 지 한 십몇 년 되는 그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디자인을 하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참여를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건물 바깥에 참여자의 이름들을 청소년들 이름부터 해서 빼곡하게 적어주게 되었고요. 기존에 있는 건물입니다. 이것도 현상설계로 만들어진 건물인데 실제로 이 안을 쓰면서는 계획 당시보다 워낙 더 활발한 그런 활동들을 하시면서 공간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요. 이렇게 어지럽게 그때그때 필요해서 막 덕지덕지 새로운 재료들을 붙여가면서 쓰셨기 때문에 답답하고 포화가 되어 있고 외부 공간과는 꽉 막혀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 청소년 문화센터가 있는 앞부분에 경춘선 숲길이라는 곳이 새로 조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 숲길을 이 건물 안으로 수직적으로 어떻게 하면 끌어들일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우고 공간을 조직하고 도시경관과 연결하겠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그동안에 어지럽게 쓰셨던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붙인 컨셉은 청소년 중심의 수직 마을이다. 이렇게 하면서 발전을 시키게 되었고요. 여기도 이 공간을 쓰는 아주 액티브한 청소년들과 한 3회 정도의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이 공간을 운영을 하는 성공회 신학대학교에서 운영을 하시는데 그 운영자들과 2번의 워크숍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기존 공간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 문제점들을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하고 그 분석에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서로 답글을 달면서 서로 대화를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새로운 도면을 줬을 때 팀별로 청소년들이 모형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스케치를 해보기도 하면서 이렇게 각각 층별로 원하는 바에 구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걸 그대로 사실 공간으로 만들어주기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겠죠. 근데 충분히 그 의도를 파악을 하고 저희가 디자인을 하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6개층의 공간이 수직으로 쌓여져 있는 이런 공간이고요. 그래서 아래층부터 보면 1층에 원래 이 왼쪽이 흑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비포고요. 그 다음에 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 애프터인데요. 새로 만들면서 여러 재료를 섞어 쓰기보다는 이 공간에는 딱 하나의 재료만 썼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길다란 벽돌 타일을 주 재료로 쓰게 되었고요. 이 벽돌 타일은 외부에도 쓰이지만 내부에도 쓰입니다. 그래서 마을이 있는 외부와 실내가 구별이 되지 않고 이렇게 쭉 연결이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색의 벽돌 타일은 프로그램들이 벌어지는 공간, 그 다음에 화장실이나 창고나 계단실이 있는 곳 같은 데는 이 회색의 타일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1층에는 이렇게 어린이 도서관도 들어가 있고요. 요 햇빛이 잘 비치는 곳을 다 막고 이렇게 쓰셨던 거를 다 털어내고 이렇게 계단식 공간에서 충분히 만끽하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어린이 공간이 되었고 또 아이들의 스케일에 맞춰서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공간을 디자인하기도 했습니다. 2층은 이렇게 댄스 연습실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방향을 좀 바꾸고 더 정리를 해줘서 댄스 연습실도 있고 라운지도 창문을 다 막고 있었는데 라운지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무엇이든지 만들어 볼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 공간 전체 공간의 핵심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유스 카페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3층과 4층이 이렇게 보이드로 뚫려져 있고 그 앞으로 거대한 창문이 있어서 거기로 이제 햇빛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곳이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막고자 이렇게 이제 높이가 높은 그런 식재를 하게 되고 그 뒤로는 그 와이어 메쉬를 벽에서부터 쭉 둘러서 천정까지, 위층의 천정까지 쭉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따로 가구가 없어도 그 공간의 구조체 자체에 걸터 앉고 양반다리를 하고 앉고
또 이렇게 테이블로도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고요. 이렇게 약간의 틈을 만들어줘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뒹굴뒹굴하면서 만화책을 꺼내볼 수도 있는 만화방이고, 또 심지어는 여기는 플레이스테이션도 있어서 아이들이 게임을 하러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까의 우주로처럼 뭔가 금지가 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 뭐든지 해볼 수 있는 곳으로, 다른데 뭐 노래방이나 뭐 그 PC방이나 이런 데 가지 말고 여기에 와서 놀아라 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성한 오락을 하기도 하고요. 노래방, 심지어는 노래방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과 후에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교실로 쓰는 공간인데 이렇게 막혀서 쓰기도 하다가 쭉 이제 접어서 터서 쓸 수 있는 그런 교실 공간을 만들었는데, 기존에는 교실 공간들이 다 창문을 시트지로 막고 쓰시던 거를 저희가 다 개방을 해서 이 마을이 보이는 가운데 나의 활동들을 하는 그 의미를 더해줬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래층에서부터 쭉 올라온 이런 와이어 메쉬가 천정까지 덮여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아이들이 라운지처럼 쓰거나 학부모님들이 기다리시거나 하는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운영은 성공회 신학대학교에서 하지만 그 노원구 구립에 그런 시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곳을 만드는 데에 대한 어떤 예산은 민간 재단의 예산이 절반이 들어가 있고 구청의 예산이 절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관이 합쳐져서 새로운 공공의 공간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공공기관에서 흔히 보기 힘든 이런 어떤 미니멀한 공간이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또 탄생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는 도서관의 영역이 있는데, 여기도 뭐 스타벅스처럼 큰 테이블을 가진 저런 독서 영역, 또 저렇게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마치 목욕을 하듯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북텁의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일부러 만화책들을 배치를 해서 밖에서 햇빛이 들어오더라도 책이 바래거나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마을이 더 보이는 게 중요하고, 거기서 또 자유롭게 책을 꺼내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이 서가들도 이곳만을 위해서 새로 디자인을 하면서 저희가 이런 타워형을 디자인을 했는데요. 이 모습이 이 동네에서 보이는 아파트 타워나 다가구 주택들의 그런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 데스크의 영역이고요. 또 다양한 그런 앉는 곳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바 테이블도 있고 큰 테이블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개인별로는 앉지만 이렇게 등받이와 그 칸막이가 둘러쳐 있어서 여럿이 모여 있긴 하지만 개별성을 더 확보를 하고 싶을 때 그런 앉는 공간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서가도 중간중간에 뚫어져서 너무 책으로 질식할 것 같이 막히지 않은 통과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단단 이렇게 접힌 것 같이 책장이 놓여 있고 투시형 책장으로 만들어져서 백판을 막질 않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철판으로 마감을 해줘서 각종 북큐레이션에 대한 거라든지 신간 안내라든지 이런 뭐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붙일 수 있게, 자석으로 붙일 수 있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을의 가치와 공공건축의 가치가 이곳에서 만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 이곳을 운영하시는 센터장님이 이 건물의 옥상에서 찍은 모습 사진이고요. 그 도서관 내부의 모습이에요. 닮지 않았나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희가 의도한 거를 파악을 하시고 저렇게 캡처를 해주셨고, 그래서 이게 몇 년 전에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